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양시장 다 플러스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에게는 지난달에 강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주말에도 올려드렸지만 2010년도 이후에 총 14번 5% 이상 코스피가 한 달 동안 올라간 경우 10번 그 다음 달에도 올라갔고 4번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1.9% 올라갔다. 대체로 그 전달에 아주 강하게 올라갔으면 그 다음 달에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투자들에게는 좀 기대를 걸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큰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매수가 한 번에 다 빠져나갈까? 어지간한 악재 아니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자들에게는 이미 한번 올랐다라는 점에서 또 어떤 재료가 나올 때 호재 악재를 동시에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나온 수출입 동향을 딱 이렇게 놓고 볼 때 수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했잖아요. 근데 수입은 21% 증가가 됐죠. 그래서 무역 적자를 냈는데 무역 적자 낸 규모의 2배 정도가 에너지 수입 비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에너지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무역 적자가 난 건데 어쨌든 수출이 증가가 됐다. 이 숫자를 가지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블룸버그에는 어떤 재료로 나왔냐면 글로벌 이제 경기 우려가 이제 벗어났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기사가 블룸버그에서 나왔고 반면에 로이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수출이 잘 된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빠른 회복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될 만하지만 그렇지만 이후에 어떤 리스크 요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든가 유럽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출 데이터를 놓고 좋게 보는 쪽,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쪽 엇갈리니까 지수가 한쪽으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 네, 달러 인덱스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를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7월 정도 이제 초반에 나왔던 저점을 딱 그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7월 5일인가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빠지려면 저기에 있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뚝 떨어져야 됩니다.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이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계속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104.7 이하로 내려가 줘야 달러 인덱스가 약하겠구나. 근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근데 반면에 이것도 또 이제 섞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환율을 놓고 보면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4달인가 연속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고 규모도 적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환율을 우리 정작 달러 인덱스가 약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좀 불안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수출, 그다음에 환율 이런 움직임들이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시장이 한쪽으로 자리를 잡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샀어요. 양시장 다. 이제 다행이죠. 그러니까 기관이 팔고 기관 투자들은 뭐 이제 보험사 조금 매수한 거 말고는 이제 대부분 기관이 다 팔았고 외국인들이 둘 다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수급 종목별로 보면 역시 이제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여기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도 이어져요. 이게 코스닥까지 섞어가지고 상위로 다 봤더니 SDI, 에코프로비에 뭐 LNF, 에코프로 이런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LG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를 다시 이제 계속 매수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오늘 팔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수긴 한데 규모가 적으니까 매수했다라고 하긴 뭐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매수했던 업종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월초 기준으로 보면. 근데 2차 전지가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제일 강한데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가 제일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지난달부터 이제 일종의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하고 하이닉스가 지수에 발목을 잡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버텨주고 완만하게 올라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또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은 수급에서 다행스러운 요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가 6일, 코스닥은 5일 연속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2월에 그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5일, 6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연속적으로 너무 길게 올라가다 그게 꺾어지면 조정폭이 되게 커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숨고르기 한번 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좀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좋아할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ADR에 130, 140이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챙겨보자.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104 이하까지 빠져주는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환율이 확실하게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혹시라도 숨고르기 이후에 51선에서 튕겨 올라간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아야 이번 달 지수가 2,500을 넘길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행스럽게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업종은 아직까지는 안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집중도는 2차 전지 쪽에 많이 이제 쏠려 있죠. 코스닥도 2차 전지주 쪽 매수가 제일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좀 큰 조정 없이 가려면 전차군단 매수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자동차 이쪽을 섞어서 매수해 줘야 되니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2차 전지, 조선, PCB 이런 것들인데, 이게 숫자로 실적이 보여지는 종목들 또는 수주가 많으니까 어차피 좋아지겠지,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PCB를 여기다 든 게 이제 이전에 뭐 BH라든가 이런 종목이 가고, 오늘도 심택에 대한 보고서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을 제가 하나 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차트는 제가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차트를 이렇게 신뢰하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여기서 제가 딱 하나를 이동평균선을 딱 넣어서 보니까 이게 61선입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작년도 8월 61선을 이탈한 이후에 이거를 완벽하게 돌파해서 그 위에 안착까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뭐 배당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그 위에다 오랫동안 논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멀찌감치 뛰어서 올라간 적 없었고, 올해 4월이나 아니면 6월이나 61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거를 거듭 다 안착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61선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3개월 동안이잖아요. 한 달에 20거래일이니까. 그러니까 한 분기를 이제 얘기하는 게 61선, 60일이에요. 근데 한 분기에 영향을 줬던 변수가 해결이 됐냐, 이거를 과연 돌파할 정도의 상황이 반전이 됐냐, 이거를 보는 게 61선 돌파의 의미거든요. 근데 최근에 3개월 이슈를 보면 경기 침체 우려, 또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어떤 논란,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 61선 돌파하는 게 지금은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잠재워졌나? 근데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왜 비롯됐어요? 물가가 올라가고 연준이 긴축을 세게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긴축 강도가 좀 약해질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대감이니까 그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어줄 환경, 인플레이션, 물가,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는 숫자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저 61선을 돌파하고 새로운 어떤 저항대까지 밀고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61선 부근에서는 이제 조금 시장에 어떤 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동력, 또는 이제 수급이 세게 붙어주든가, 외국 이제 하루에 3,000원씩 한 3일 연속 매수해주거나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는지를 이 구간에선 더욱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후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고 하면 제가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종목 공부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 구독하기 또 많이 눌러주시고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